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고강도 검찰 인사 이후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균형 인사다, 아니다 수사 방해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를 언급한 만큼 불씨는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일촉즉발 상황에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쟁점이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위기가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며 확전 자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충돌보다 경제 제재로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부가 보복 경고를 언급한 바 있어서 앞으로 이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갈등 봉합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발 악재에 요동치던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 유가, 금값도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하락분을 곧바로 만회했고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된 이후 검찰은 공식적인 반발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고 항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선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한 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양국 간에 진전이 있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평가했습니다. 6차 회의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이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200개 가까운 민생 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쟁점이 남아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이 4시 3분인데 자, 국회 본회의 시작이 아직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늘 본회의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2시간 정도 지연돼 잠시 뒤부터 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법안은 198건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인데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하지 않기로 한 180여 개 민생 법안에 오늘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연금 3법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국당은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 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끌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오늘 상정이 안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여야 논의 끝에 결국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야는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한 만큼 이견이 남은 수사권 조정 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말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도 처리될 텐데 회기는 내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상정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한국당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한 한국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가 끝나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역시 의원총회를 진행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번 달 중순까지는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의 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박찬대 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내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 13일 본회의를 열어서 두 개의 법안을 모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 추미애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검사 인사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이후에는 공식 반응 없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추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였는데 국회에 나와서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대검찰청 참모진을 전원 교체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란 비판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은 지역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안배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에도 오히려 윤 총장이 항명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야당 측에선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불과 30분 전에 윤 총장을 부른 건 이미 인사안을 확정해놓고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려는 예우 차원이었다며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검사를 사직했던 류혁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폐쇄적 조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자리의 외부인을 검토했지만 검찰 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촉구를 했고 반면에 검찰은 인사안을 먼저 제시를 하라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혹시 검찰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 전부가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을 때부터 예상했던 인사 포기란 분위기입니다. 윤 총장도 어제 저녁 교체 대상인 대검 간부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담담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 인사를 경험한 만큼 실의에 빠지지 말고 맡은 일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후속 인사를 놓고도 재현될 수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송철호 울산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돼서 청와대 측과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그럼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인데요.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설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지난 2017년 11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당시 송 시장이 위촉된 이후 고문직 근거 규정이 수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특정 인물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지방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위 측은 송 시장을 포함한 고문단 구성을 먼저 논의했고 실질적인 위촉은 관련 규정을 만든 뒤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도 균형발전위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시장 고문 위촉보다 앞선 2017년 10월 균형발전이라는 메모와 함께 공공병원 추진과 야당 후보가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에 좌초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 고위 인사로 대검 지휘부 대부분이 사실상 좌천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검찰이 하루 만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네, 자신이 성추행을 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 남용이라고 봤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서 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사실 안태근 전 검사장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이제 구속이 돼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조금 전에 풀려났다고요?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선고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검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현장 상황 잠깐 보시죠.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그리고 혹시 이 재판 관련해서 직권남용 범위가 되게 좁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지현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대법원이 이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건데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보 인사 내용이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배치 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배치 제도 기준이 다른 인사 기준이나 고려 사항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서 검사의 인사 내용도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별도 민원으로 인해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며 대법원에 안 전 검사장 구명 진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여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했던 내부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삼성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이 직접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면서 준법 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더 들어보죠.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준법감시위원회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또 운영 방안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 당시 삼성 측에 준법 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2달여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개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인선 배경, 앞으로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김 전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시민사회계에서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또 학계에선 시민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위원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삼성 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선정됐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 질문이 될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 외부의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삼성 계열사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경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게 핵심이라며 노사 문제는 물론 민감한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성역 없이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검토 후엔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거나 의견 형태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상시적인 신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엔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의견을 들어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등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단체는 비슷한 시간 집회를 열고 김 전 대법관이 재벌 친화적 인사이며 과거 판사 시절에도 삼성 측의 유리한 판결로 편법 승계에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며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당초 이제 좀 연기되긴 했지만 4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현장 본회의장을 연결해서 좀 본회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기를 요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잠시 뒤에 이제 의총이 끝나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다. 오늘 본회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이 됐는데 일단은 불참 방침을 밝혔고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 요구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를 연기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과 함께 내일 이 본회의에서 검찰 인사 관련이 되겠죠.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후 2시부터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와 관련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인가 주목이 됐었고 이 내용이 나오면 본회의로 바로 열릴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은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200개 가까운 민생 법안이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처리될 예정이었고 쟁점이 남아 있었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까지가 이제 국회에서 나온 속보였는데 조금 상황이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가 좀 더 정리하는 대로 다시 한번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첫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0.13%에서 0.11%로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12.16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왔던 강남 4구는 상승폭이 0.07에서 0.04%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에서 0.15%로 상승률이 축소가 됐는데 학군 우수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경제 제재 강화를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한 듯 예정보다 30분 늦게 대국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민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사전에 인근 대피처로 대피했으며 이라크 국민도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경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이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를 피하려면 생각을 바꿔 정상 국가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이 이란과 핵무기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과거 핵 합의 때 돈을 지원받고도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분명하고도 일치 단결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추가 대응이 없다면 사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도 사실상 확전 자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이란 간 충돌 위기가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맞대결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주요 국가의 경제 제재 참여와 나토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는데 이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인명피해가 없자 군사적 충돌보다는 일단 다른 방식의 출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란의 추가적 군사 대응이 없다면 다국적 경제 제재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나토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the number one producer of oil and natural gas anywhere in the world. We are independent and we do not need Middle East oil.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제거를 언급하며 이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IS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뜻대로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라고 말했고 로하니 대통령도 미국의 다리가 잘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축출을 원하는 이란이 정말 비례적 대응을 이 정도로 끝낼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이 긴장 상황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하루 만에 증시는 급등하고 환율은 급락한 건데요.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하루 사이에 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급등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1%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2150선까지 뒷걸음질했지만 오늘은 시작부터 218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후 계속 2170선을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조금 전 코스피는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며 1.63% 오른 2186.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00억 원, 90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이 2,8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급락한 어제와는 반대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3% 넘게 폭락하며 640선까지 후퇴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3.92% 상승하며 66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때 10원 이상 급등했던 환율도 오늘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죠. 네, 어제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 고조로 들썩였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크게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8.8원 내린 1달러에 1162.0원의 거래를 시작했고 조금 전 11.7원 급락한 1달러에 115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줄면서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어제 급락세를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닌 만큼 어제 오늘과 같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시장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로선 중동 불안으로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지만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네,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폭격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촉즉발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이 일단은 한숨 고르는 모양새인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이 워낙 높았어서 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밤 늦은 시간에 뉴스 틀어보신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 하나. 근데 일단 발언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판단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그 수위는 어제 이란 외무성 자리프 외무부 장관이 발언을 하는 데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프 그 외무상도 자기네들이 밝혔듯이 우리 이란은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더 이상의 그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하진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화답하듯이 오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란이 물러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도 지금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주 내용을 다 보면 다만 오바마 행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술레이만 축출은 옳은 행위였다. 하지만 독단적 개입보다는 나토를 이용한 다자 압박을 할 것이고 또 다자 개입을 할 것이고 경제 제재 위주로 저희가 미국의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근데 그러면서 유럽 및 동맹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에게도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담화문 아니었나, 연설문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수준의 담화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 측의 피해가,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이란 국영 방송에서는 뭐 미국 측에서 80명이네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없었던 걸 보면 그 미리 좀 그 뭐 공습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미 외신에서 여러 외신에서 밝혔듯이 그 직접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정보를 흘린 것은 아니고요. 그 이란이 자신 그 이라크에 그 정보를 어느 정도 흘렸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 이런 사례가 그냥 특이 사례가 아니고 예전 생각해 보면 시리아에 미국이 순항 미사일로 테러가 아니라 그 군사 보복을 감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러시아에 미리 좌표를 다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주체는 좀 변했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확전 자제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피해 보복이라고 하면서 각종 사실 위협적인 표현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언뜻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데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외교적 수사죠. 그런데 아흐마디네자디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란과 그 미국은 서로 이런 그 수사를 조금 세게 사용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자기네들의 시그널을 보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맥락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하게 서로 이렇게 다툼을 얘기하고 우리가 고조시키겠다 얘기했지만 서로 그 미국이나 이란 측이나 다 전쟁이 확전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마 서로 그 국익을 계산했을 때 그냥 더 확전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진짜 이제 소강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근데 좀 더 또 다른 곳은 뭐 불씨가 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중동은 언제나 그런 분쟁의 불씨는 갖고 있죠. 워낙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향후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고 지금 더 이상 확전이 되는 게 줄어든 상태지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 가능성은 갖고 있죠. 그런 불씨로 좀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언급한 제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어떤 이란의 어떤 그런 공격의 원칙에 있어서도 경제 제재에 대한 어떤 반발이 거셌던 게 사실인데 일단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이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제재를 밝힌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더 경제 제재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그리고 그런 공간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석유에 관한 그 강력한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폼페이오가 작년 5월 달에 발표한 것 그러니까 철광석이든 모든 그 천연 자원에 대한 그것까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가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강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강압이 들어가려면 러시아나 중국 이전까지는 연성균형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했던 세력이 같이 이란 제재에 들어와야지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는 개인, 자금이 들어가는 집단, 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그 기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겨서 그들을 통해서 이란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죠. 지금 보면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성명이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하메네이 지도자가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다리가 잘릴 것이다 이렇게 좀 거칠게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 연구원님이 표현한 대로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는 센 발언을 했지만 자리프 외무상은 또 조금 그것을 조금 정제시켜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의 그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단 이란의 국민이나 이란 영토가 침해됐을 때 우리도
신속하게 대응은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 확전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복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란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엔 어쨌든 뭐 손해 볼 게 없는 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공격을 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의 임계점을 넘었다, 참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12월 27일 그 키르쿠크에 있는 그 키르쿠크의 그 아랍 미국인이지만 아랍 통역으로 가 있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헤즈볼라의 공격에 의해서 네. 사망함으로써 이 사태가 이렇게 계속 고조 상태로 온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상당히 까셈 술레이마니를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강력한 그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된 거고 예.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하나로 단결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까셈 술레이마니에 대한 비토 그 프로테스트 그 데모도 있었고 예. 그 보수 세력에 대한 그 반대도 있었는데 지금 대단히 하나의 목소리를 결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전은 양측 다 그런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어쨌든 이란도 더 이상은 뭐 이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란군에 이제 반발하는 또 세력들이 일부 있어서 이 세력들이 뭐 바그다드 대사관이나 이쪽으로 또 공격을 할 경우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민병대나 네. IRGC나 이런 세력. 근데 저희가 IRGC가 절대로 비합리적인 그런 그 행위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항상 어떤 그 긴장 고조를 시키고 어떤 도발을 할 때는 항상 그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한계선을 설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도발이나 군사행동은 쉽게 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례로 봤을 때 아무리 뭐 까셈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잃어서 물론 그 군부 내에선 불만이 많겠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변 사태나 도발 사태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국의 어떤 갈등은 진정 국면이라는 쪽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 정부의 고민도 어떻게 되는 건가도 궁금한데 사실 이번 국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고 정부의 고민이 깊었거든요. 네. 그 고민도 잠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잠재된 상태로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항상 지금 상황이 되게 우리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중간에 낀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정책 결정자 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제일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확답은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그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는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고 뭐 외교부나 그 국방부 그 유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가야죠. 뭐 신중하게 하되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도 없고 그 상황을 봐서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인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잘못된 점도 아주 엄하게 다뤄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수사,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수사 실제로 다루니까 이 일이 생겼다라고 대부분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냈다. 추미애발 제노사이드, 수사 G라인에 대한 대학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건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 종속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그래놓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사람은 다 심한 말로 말하면 패대기 쳐서 다 쫓아보내고 옷 벗기고 한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보자 이 인사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인사를 지금 평가할 처지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조차도 옳게 지키지 않은 채로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전제가 100%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뭐 검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요. 단아까 수상을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예, 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금권 정치에 혼탁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노키드 사건이 났었을 때 그 권력의 가장 중심부의 최고 실세인 단아까를 구속하면서 일본 정계가 맑아진 겁니다. 이 검찰이 목숨을 걸고 1년도 안 되고 6개월 만에 좌천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이 핵심들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예, 그럼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근 의원. 아까 두 번째 질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도 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검찰 인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네, 지난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군용 차량을 몰고 남하를 하다가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이 바퀴가 화단에 빠지자 차를 버리고 뛰어왔습니다. 뒤쫓던 북한군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50m가량을 달려와서 결국 우리 측 초소 담장 아래에 이렇게 쓰러졌는데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낮은 포복으로 접근을 해서 이 병사를 구조해냈죠. 몸에 여러 군데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던 이 병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기 손상이 심각해서 위중한 상태였고 특히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듯 이 뱃속에서는 국내선 볼 수 없는 기생충 수십 마리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만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맡았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쪽에서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살리려고 하는 거죠.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군이나 민간인이나. 네, 많은 사람의 응원과 기도 속에 치료가 이어졌고 결국 2차례 수술 끝에 회복을 했는데 이 사건은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귀순 병사를 살려낸 JSA 장병들과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지침대로 그렇게 아주 신속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연구를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국종 교수님은 그 북한군 그렇게 많은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 목숨을 구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기적의 주인공 귀순 병사 오청성 씨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시흥대로 근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이라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오 씨의 음주운전이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청성 씨는 북한에서 귀순하던 날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벌은 개 못 준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라 등 다소 험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귀순 동기가 어찌됐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새 삶을 얻게 된 오청성 씨이기 때문에 그 실망감도 더 큰 거겠죠. 오늘 여러 뉴스 중에 유독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협상팀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과 6차 회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진전이 있었다는 취지의 평가와 관련해 아마도 캘린더가 워싱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부담 공유에 대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한지에 대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은 인식이나 현실 직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기존 협정의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5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입장차를 좁혀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적에게도 주의를 줄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국의 능력에 대해 한국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동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팀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9천억 원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 이번 회의를 통해 얼마나 서로 입장차를 더 좁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한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정면 돌파를 연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불굴의 혁명 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 거라며 오늘도 정면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 번영해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물리치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혁명 신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행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 속에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명을 어겼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패싱인지 항명인지 잠시 뒤에 좀 네.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공석 8자리 충원을 넘어선 적지 않은 규모의 인사였습니다. 좀 큰 틀에서 어떤 의미로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좀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고검장 자리가 5개가 비어 있었고 네. 검사장 자리가 3개가 비어 있었거든요. 고검차장. 네. 그런데 이번 인사는 고검장 승진이 5명, 검사장 승진이 5명, 또 검사학교의 전보가 22명, 총 3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 있는 대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들 전원이 다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판사 출신의 감찰부장밖에 없죠. 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결국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 어제부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네. 계속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사 절차를 좀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우선 검찰청법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제 검사 인사를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인사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었냐에 관해서 결국은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탓을 하고 또 총장은 장관 탓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견을 듣지 않은 건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검찰정법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인사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았냐 들었냐만 놓고 봤을 때는 듣지 않았다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듣지 결론적으로 않았죠. 그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국회에서 장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 뭐 6시간이나 다른 일정을 미루고 기다렸다는 것이 추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추 장관 이야기는 11시에 이제 이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10시 반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검 측 입장은 30분 전에 보자는 건 결국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들었다는 그런 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럼 인사원을 보내다오. 그러면 검찰정법에 있는 대로 그 법무부에서 만든 인사안에 대해서 총장이 여러 의견을 달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인사를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인사를 안 보냈으니 실질적으로 의견을 드리려고 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 또 추 장관 쪽에서는 검찰청에서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명령을 어긴 거다. 이렇게 주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서로 내 탓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원칙적으로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장관에게 이제 제청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관은 대부분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인지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이 검사는 이 부분이 뛰어난 검사니까 이쪽으로 좀 발탁을 해달라. 또는 이 검사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배치하는 건 좀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그런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니탄 낸탄 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손해는 국가가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면면을 한번 간단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인물들만 좀 추려봤는데 일단 윤 총장 사단으로 분류가 되죠.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쪽으로 눈길이 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동훈 이 박찬호 두 검사장은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검사장 있을 때 차장으로 있으면서 소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같이 했던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 수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되니까 같이 이제 대검에 가서 일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그 한동훈 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일가 수사라든지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사건을 지휘를 해왔고 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검사장들을 한 사람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한 사람은 제주검사장으로 일선으로 내보내서 이 사건에 사실 수사 손을 떼게 하니까 결국에 이거는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또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위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 공공수사부장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그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보면 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하려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찬호 검사장의 이제 역할은 중앙지검에 대해서 그걸 지휘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 그 팀은 중앙검사장의 지휘도 받고 대검의 이제 박찬호 검사장의 지휘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검사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왕의 중앙지검에 진행 중인 것도 있었으니까 종전 일정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앞서 뭐 수사 방해라는 표현으로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평가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인사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나 뭐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 같은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특히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이나 박찬호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직접 그 수사 지휘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지휘부가 바뀌면 새로운 지휘부가 그 사건을 파악하고 그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거나 철학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게 지장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일선에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이나 뭐 동부지검 이런 데서 네. 하고 있는 팀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곧 있을 이제 차장 부장급 인사에서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심각한 그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후속 인사로도 지금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편향이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수사 방해를 한다는 그런 비난이 아주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지금 검사장 인사하고는 전혀 다른 그 개념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 중간 간부 인사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 상당히 거고.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부장 차장급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검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놓으면 실질적으로 누가 다 그 자리에 올 때 그 사건 파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좀 눈길을 끄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인사가 난 사람이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예.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사라든지 예산 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요직이잖아요. 요직에서 그렇습니다. 요직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분은 우리 그 문 대통령과는 경희대학 동문이시고요. 네. 뭐 동문이라고 특별히 뭐 혜택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하시고 비서실장 하실 때 지금 이성준 검사장이 특별감찰반장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예.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검찰에서 상당히 그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검찰의 그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혹시 이분이 후임인 그 검찰국장하고 바로 그 중앙지검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바로 청와대로 가게 되면 네.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패싱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국회에서도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인사 관련해서 본회의도 좀 미룰 예. 만큼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서 간단히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구속 수감 중이었는데 조금 전에 풀려났거든요. 앞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이 열리면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되겠습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아마도 무죄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의 이유는 뭔가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처벌하려면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된 서모 검사를 부천지청에서 통일처에 보내는 정도 그 정도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데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지금 대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일단 간단히 여쭤보면 서지현 검사 측은 직권남용 혐의를 굉장히 좁게 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명백하게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 입장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니까 재량 범위를 벗어났으면 처벌이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 서울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을 현지에 선보인 박원순 시장은 CES를 서울에서 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정보통신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 혁신기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 서울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는 서울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는 처음 CES에 참가한 박원순 시장이 영어로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With this big data, I can feedback with the person or institution in charge. 재난사고 현황과 대기 오염도는 물론 1,200여 개 CCTV를 연결해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알려주는 IT 기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Having weather data, transportation data,
air quality, all of that aggregated and not fragmented in silos is super exciting. 서울관에는 미래 먹거리인 혁신 기술을 이끄는 20개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 정보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각성 효과를 내는 조명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카페인 약물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카페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번 CES의 출품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장은 국내외 기업 전시관도 둘러보며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시회 측에 CES를 첨단 IT 도시인 서울에서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인 CES에서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장점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개시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저번 주부터 아빠가 데리러 온다. 지금 아빠 야근할 시간인데. 며칠 전 공기 수업 때도 아빠가 왔었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 회사 잘렸어? 아니, 아빠 승진했는데. 오, 이젠 시간 관리 좀 되나? When the night has come. 법무부 검찰 인사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된 이후 대검은 공식적인 반발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고 항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한 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위기가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며 확전 자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이 수위 조절을 통해 확전을 피하면서 동시에 출구를 모색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가짜 체험기로 건강 관련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유명 유튜버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업체들도 행정 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됐습니다. 올겨울 기상 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많은 비가 쏟아지고 태풍급 강풍이 몰아친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기온도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애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참여하겠다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의 본회의 개의 연기 요청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원래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진행된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지연되면서 오후 4시쯤까지 개의가 연기됐고요.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도 한국당은 본회의 연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겉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추진한 검찰 인사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 본회의 현안 질의, 국회 운영위, 법사위 소집 등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인지도 전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참석했던 오전 법사위 회의 때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요. 다른 의원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더니 본회의를 안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5시까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의원들을 모아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해왔고 이를 위해 사실상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도 미루기로 결정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잠시 뒤인 오후 6시쯤부터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핵심 관계자들은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면서 의결 정족수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개 가까운 민생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방금 국회 상황 보신 대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가 정치권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항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은 좌천성 인사고 숙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대대적인 환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을 가리켜 본분을 망각한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라며 이에 대한 도전은 엄히 다스릴 중대한 공직기강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화에 가까운 숙청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에 있는 검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자 수사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번 인사가 결국 독이 되어 나중에 돌아올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보수당은 숙청이자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밝혔고 가칭 대한신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데 대한 좌천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가운데는 정의당만이 표적 과잉 수사로 논란을 부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인사폭이 예상보다 컸던 건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을 논의한 4+1 협의체의 대부분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게 그 방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겼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도 바뀌었습니다.
관례대로 부장급 인사가 뒤따르면 수사 실무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장검사가 교체되면 기소 전 법리검토 등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다 수사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후속 인사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도 진행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구속 심사를 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사팀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대목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청탁 전화를 조 전 장관에 전달하며 감찰 중단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업무를 맡지 않았던 데다 단순히 구명 요청이 많다는 걸 전달한 것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속 검찰 인사가 다음 주 중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감찰무마 수사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약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함께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안 전 지검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한 인사 내용이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피해자 서지현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을 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이 같은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윤리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 독립기구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법관 출신의 김지영 위원장은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해 윤리 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면서 노조와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성역 없는 감시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성역 없는 감시를 하겠다. 이 같은 준법 감시위 출범에 대해서 하지만 노동단체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영 전 대법관도 재벌 친화적인 인사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의 죄를 파기환송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삼성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삼성 내부에서 부당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설치하라는 것인데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김재형 변호사가 진정으로 진보적인 그런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형 변호사가 주심한 대부분 당시 이분은 삼성 에버랜드 3세 생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며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집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해서 한라산에도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추운 날씨에 모처럼 눈이 쌓여서 나들이객들에게 즐거운 겨울 놀이터가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한라산이 오랜만에 하얀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겨울답게 아름다운 눈꽃이 피었습니다. 눈 쌓인 조그만 언덕은 신나는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을 빠르게 미끄러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에 와서 썰매를 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매년 겨울이면 아름다운 설경을 뽐내는 한라산. 하지만 올겨울에는 뒤늦게 눈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예년 겨울보다 따뜻한 겨울 탓에 한라산에는 이번 겨울 단 2차례만 눈이 내려 아름다운 설경은 귀한 볼거리가 됐습니다. 습지 주변으로 펼쳐진 눈꽃 사이로 나들이객들은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소중한 겨울 추억을 쌓아갑니다. 설악산이나 강원도 같지 않고 눈꽃이 아주 남다르게 이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온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처럼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한 한라산이 산을 찾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 등이 건강 관련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짜 체험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구독자가 6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로 부르며 디톡스와 붓기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효과를 강조합니다. 네,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저는 어제 를 먹고 잤는데 진짜 붓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21만 명인 이 유튜버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저속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 광고주분이 제정신이 아닌 게 이걸 먹고 실제로 리뷰를 해달래요.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의 건강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이들에게 법이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SNS에서 유튜버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살 경우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우리 경제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성장세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와 서비스 생산 증가폭이 확대되고 경기 선행지표도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설비 투자와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은 생산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재고율이 높고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첫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0.13%에서 0.11%로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9%에서 0.15%로 상승률이 축소됐는데 강남 4구는 주요 학군 지역 위주로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졌고 강북구와 성동구, 마포구는 신축 위주 소형 평수 아파트의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최근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환자들의 혈액과 폐포 세척액, 면봉 채취 물질 등에 대해 DNA 검사와 핵산 검사, 그리고 바이러스 분리 등의 병원학적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양이 왕관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 이외에 돼지와 소, 고양이, 개, 낙타, 박쥐, 쥐, 고슴도치 등의 여러 포유동물과 다양한 조류도 감염될 수 있다고 CCTV는 설명했습니다. 네,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긴장 국면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미국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충분하게 대비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서 미국에 간접적으로 알렸다는 겁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미사일 강국인 이란은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원칙에 따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공격 후 이란은 미군 80명을 살해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극과 극의 이런 인명피해 차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사전에 이란의 공격을 알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직전 아델 압둘 마우디 총리에게 계획을 알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격 계획을 통보받은 것은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으로 미사일 실제 발사와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피해 대비책을 마련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 CNN 방송도 이라크가 이란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뒤 미국 측에 어느 기지가 공격당할지 사전 경고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MBC 방송은 이란의 공격은 매우 정교한 수위 조절을 통해 확전을 경계하고 출구를 신경 쓴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서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원래 두 사안을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이란 사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이 호르무즈의 정찰, 항공, 대테러전과 호송 부분의 기여를 동맹에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공격하는 데 쓴 무기는
최첨단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의 엄청난 위력, 이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로도 쓰이고 있죠. 드론에 가공할 만한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 미국 대통령. 멀리서 까만 비행물체가 떼지어 날아옵니다. 드론의 무차별 공격에 경호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도 표적만 콕 집어 공격할 만큼 정밀함이 무시무시합니다. If we kill one child, they do. 케냐에 은신 중인 테러 조직을 잡기 위해 연합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딱정벌레를 닮은 소형 드론을 이용해 테러 조직을 추적하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마치 게임을 하듯 의자에 앉아 버튼 하나로 적을 제거합니다. 직접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감각해진 현대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Don't ask me if it's a just war. 무인 드론을 조종하며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은 조종사들. 실제 2010년 이후 무인 드론으로 표적 사살이 급격하게 확대되던 시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론으로 무차별 살상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조종사들의 인간성 상실도 담았습니다. Impact in 10 seconds. 2, 1.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드론. 이제 드론은 영화가 아닌 실전에서 점점 더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은 일본 정부와 닛산이 공모를 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곤 전 회장의 불법 출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지난달 말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9일 만에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곤 전 회장은 닛산에 대한 르노의 영향력 제거를 위해 일본 검찰과 닛산이 공모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 비리로 자신을 기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y I'm telling you this is political. This is political. I am innocent of all the charges, all of them, and I can prove it. 곤 전 회장은 일본 탈출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조사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는 등 기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일본 사법제도에선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facing a system where the conviction rate is 99.4%, and I will bet you that this number is much higher for the foreigners.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에서 자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부인 캐런 곤도 레바논 출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곤 전 회장 기자회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리마 사코 일본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의 불법 출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ゴン被告人においては主張すべきことがあるのであれば我が国の刑事司法制度において正々堂々と公正な裁判所の判断を仰ぐことを強く望みます。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일본 사법제도 비판에 대해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주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던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동향 그리고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 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석유와 가스의 수급 동향을 대한 보고를 받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비를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조속히 완화가 되고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또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 시절까지 명가드로 이름을 날리던 선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지도자의 길에 나섰지만 코트가 그리워서 부모님의 나라를 찾았다는 에나킴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갈색 머리에 검은 눈, 외모는 다른 선수와 똑같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 에나킴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6살이나 많은 나이지만 감독들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뛰고 또 뜁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농구를 좋아했던 딸이 프로 선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모는 자식이 뛰는 모습 보면 항상 좋죠. 긴장도 되고. 에나킴은 대학 시절 NCAA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코치 생활을 하다가 여자 프로농구연맹의 해외 동포 선수 제도가 부활하면서 부모님의 나라에서 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체 2순위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에나킴은 감격에 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just can't wait to get started. It's been a lifelong dream to play, especially in the WKBL, so I'm just really excited.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여자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트라이아웃을 통해 직접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최대어로 꼽혔던 청소년 대표팀 에이스 허예은은 전체 1순위로 KB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창원 LG의 김시래 선수가 제 롤모델이었고요. 항상 심장이 큰 플레이를 담고 싶어요. 총 25명의 지원자 중 72%인 18명의 선수가 프로 무대를 밟게 된 가운데 신인 선수들은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겨울답게 공기가 차가웠죠. 낮 동안 영하권의 체감온도를 보이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춥겠는데요.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4도, 모레는 5도까지 높아지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미세먼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공기가 탁했는데요.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안동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4도, 강릉 10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